오늘도 좋은 책과 함께하는 단정히 책방입니다. 정말 다 읽어드리고 싶은 책이네요. 머리말부터 내 마음속 깊이 새기고 싶은 말뿐입니다. 기적을 만들어주는 멘탈의 연금술. 지은이 보도셰퍼. 그는 세계적인 머니 코치이자 경영 컨설턴트이다. 그가 쓴 7권의 책은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고 대표작으로 꼽히는 보도셰퍼의 돈,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 150만 부 이상의 판매를 기록한 밀리언셀러가 되었다. 세계 전역을 누비며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전파해온 그가 한국 독자들 앞에 다시 선보이는 이 책, 멘탈의 연금술이 주는 메시지는 간명하지만 강렬하다. 목표와 꿈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보도셰퍼는 단호하게 답한다. 26살 신용 파산자던 나를 다시 일으켜 성공으로 이끌어준 것은 바위처럼 단단하면서도 흐르는 물처럼 유연해질 줄 아는 멘탈을 갖게 된 덕분이었다. 뛰어난 실력과 엄청난 운, 타고난 재능도 유리 멘탈 앞에선 속수무책이다. 멘탈이 깨질까봐 전전긍긍하며 시간을 보내는 대신 유리 멘탈을 단단하고 유연한 멘탈로 바꾸는 데 집중하라고 보도셰퍼는 조언한다. 지난 10년 동안 나는 전 세계 내로라 하는 성공한 인물들과 깊이 교류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알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멘탈의 연금술사였다는 것을. 머리말.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뭔가를 과감하게 시작해야 한다.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시작해야 한다. 그냥 시작하는 것과 과감하게 시작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그냥 시작한 것들은 대체로 중도 포기를 통해 연기처럼 사라진다. 반면에 결단과 용기, 명료한 의도를 갖고 시작한 것들은 대부분 어떻게든 끝을 본다. 항상 끝을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시작이다. 끝을 보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목표 달성을 이끈다.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바닥을 다지게 한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펼친 당신에게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주문할 것이다. 대담하게 시작하라. 끝을 보라. 당신이 원하는 성공은 끝을 보고 난 후에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렇다. 진정한 성공이란 그 무엇에도 가로막히거나 저지당하지 않는 상태에 놓이는 것이다. 오해하지 마라. 문제, 갈등, 시련, 두려움, 장애물이 해결되거나 없어진 상태가 아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다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에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다. 개의치 않는 막힘이 없는 상태에 놓일 때 마침내 우리의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이 같은 상태에 놓일 수 있을까? 유일한 방법은 멘탈 혁명이다. 언제나 그 자리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쓰레기들을 황금으로 바꿔낼 줄 아는 멘탈 연금술만이 우리를 성공의 상태로 이끈다. 이 책을 쓴 나는 역설적이게도 난독증을 갖고 있었다. 학창 시절에는 낙제를 겨우 면하는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삶이 그렇겠지만 성장하는 동안 내게도 너무나 많은 문제와 두려움이 찾아왔고 끊임없이 포기의 유혹에 시달렸다. 급기야 26살에 파산 선고를 받았고 자포자기한 채 끝모를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하지만 나는 30살에 백만장자가 되었다.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독일 최고의 언론 슈피겔이 선정한 베스트셀러를 6권을 저술했고 그중 3권은 전 세계 베스트셀러 차트에 올랐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끔찍하게 두려웠다. 한 번은 교회에서 시를 낭송해야 했는데 극도로 긴장한 나머지 아랫니와 윗니가 맞부딪히며 나는 덜덜 떨리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생생하게 울려 퍼지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2006년 모스크바 올림픽 주경기장에 모여든 3만 5천 명이 넘는 관중의 기립박수를 받는 강연에 성공했다. 파산자에서 백만장자가 되기까지 내게 어떤 매직이 일어났던 것일까? 수십 년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나는 생생하게 그 답을 알고 있다. 두려움과 절망에 가득 차 있던 내가 더 이상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절망에 깊이 빠져 허우적거리던 상태에서 벗어나 오히려 그 절망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을 읽어가는 동안 당신은 내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나의 멘탈을 바꾼 혁명 같은 연금술이 당신에게 적용되는 흥미진진한 경험을 얻게 될 것이다. 전 세계를 돌며 수많은 멘탈의 연금술사를 만날 수 있었다. 그들과의 열띤 토론, 대화, 교감을 통해 인생에는 넘어야 할 커다란 장애물 셋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첫째, 포기의 유혹이다. 둘째, 두려움이다. 셋째, 크고 작은 문제들의 연속적 발생이다. 이 세 가지는 결정적일 때마다 발목을 붙잡는 족쇄가 되기도 하고 성공으로 이끄는 황금의 재료가 되어주기도 한다. 결국 성공과 실패는 이 세 가지의 도전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달려있다. 담대한 성공을 거둔 멘탈의 연금술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황금은 채굴되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나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황금을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반드시 유리 멘탈부터 갈아 끼워야 한다. 글로벌 CEO이자 억만장자인 리처드 브랜슨 경은 세미나에서 만난 나와 함께 불안과 문제를 다루는 힘에 대해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 미국 대통령직을 역임한 빌 클린턴, 전설적인 복서 비탈리 클리치코와 블라디미르 클리치코 형제, 독일 총리를 지낸 헬무트 콜, 축구 스타 프란츠 베켄바우어와 올리버 칸, 동기부여 전문가 토니 로빈스와 잭 캠필드 등등.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내로라는 인물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긴급하게 다루는 대화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아는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걸 어떻게 견뎠나요? 그런 결정을 내리고도 정말 두렵지는 않았나요? 그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나요? 이게 전부다. 성공한 사람들은 또 다른 성공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세 가지를 가장 궁금해했다. 이 세 가지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영감, 힌트, 단서를 찾는데 에너지와 시간을 집중했다. 포기의 유혹, 두려움, 문제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세 가지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려면 이 세 가지를 잘 다룰 줄 알아야 한다. 이 세 가지에 각각 다른 이름을 붙여 이 세 가지의 영향력 밑에 놓이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거의 유일한 해법은 취약한 멘탈을 바꾸는 것이다. 수백, 수천 명에 이르는 명성 높은 인물들과 교류하며 얻은 가장 지혜로운 깨달음은 이것이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모두 멘탈의 연금술사다. 연금술사들에게 성공의 정의에 대해 물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답은 다음과 같다. 성공이란 잠재력을 최대한 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끝을 보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능력을 충분히 펼치지 못해서다. 다음의 질문을 천천히 생각해보라. 당신은 당신의 능력을 명쾌하게 정의할 수 있는가? 당신 능력의 한계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길이와 넓이, 깊이 등을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에겐 연금술이 필요치 않다. 당신은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는 비범한 능력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만난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능력의 측정이 아니라 능력을 최대한 펼칠 수 있는 시공간의 확보다.
이것이 멘탈 연금술의 핵심이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많지 않다. 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이 차고 넘칠 뿐이다.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최대한 펼치는 사람이 되면 삶은 한 차원 더 높아진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질문을 숙고하는 데 시간을 쓰지 마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내가 해낼 수 있는가에 집중하라. 빚더미에 눌려있고 과체중이며 감정 기복이 심하고 끊임없이 염려하고 성공하리라 별 기대하지 않으며 언젠가 부자가 되리라 상상도 하지 못하는 26살 청년을 다시 한번 소개한다. 청년의 이름은 보도 셰퍼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책의 표지에 박힌 이름 또한 보도 셰퍼다. 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보도 셰퍼를 전혀 다른 의미의 이름으로 만드는데 나는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4년 동안 포기의 유혹, 두려움, 크고 작은 문제들을 극복하는 놀라운 지혜를 배울 수 있었다. 그러니 당신 또한 지금 이 순간 삶의 한 부분 또는 대부분이 부서지고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멘탈 연금술사는 버티기의 천재다. 버티는 자가 이긴다. 강력한 멘탈을 가진 연금술사는 버티는데 각별한 재능을 갖고 있다. 이는 진리다.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 또 하나의 진리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포기해버릴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다는 것이다. 연금술사 또한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포기해버릴까 하는 유혹에 빠지는 것은 인간이라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자책할 필요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당혹스럽거나 깜짝 놀랄 일도 아니다. 유혹에 빠지는 것,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질문을 해보자. 당신은 언제 포기를 고민하는가? 처음에 품었던 기대치와 다른 상황에 놓일 때일 것이다. 그래서 몹시 실망스러울 때일 것이다. 모든 일이 더 빨리, 더 쉽게, 더 멋지게 진행되지 않을 때일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껏 당신이 포기해온 것들은 모두 이와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을 것이다. 무조건 포기하지 말라는 외침보다는 내가 만났던 연금술사들의 다음과 같은 제안이 포기의 유혹을 무력화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버텨라, 그러면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이기는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상대로 착착 진행되고 맞아떨어져 쉽게 이기는 것이다. 세상에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중도에 포기하고 주저앉는다. 분명 버티기는 포기보다 어렵다. 하지만 쉽게 이기는 것보다는 쉽다. 나아가 쉽고 빠르게 이긴 사람보다 버티면서 기회를 얻어 이긴 사람이 세상에 몇만 배는 더 많다. 성공한 셀럽들을 보라. 그들은 대부분 길고 긴 무명의 시간을 버텨낸 사람이다. 전 세계에서 1000만 부 이상 판매된 나의 첫 책도 처음에는 57군데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했다. 그 거절을 버티지 못했다면 나는 작가로서 아무런 명예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마침내 승리의 인터뷰나 수상 소감을 전하는 사람들의 80% 이상은 파란만장한 시간을 버텨낸 감격의 눈물을 보인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버티는 데 성공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정의이고 진정한 승리다. 나는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한다. 어쩌면 당신은 포기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책을 집어들었을 수도 있다. 진심을 다해 당부한다. 버텨라. 포기하고 무대 뒤로 사라지면 다시는 무대에 설 기회를 얻을 수 없다. 이기려고 애쓰지 마라. 버티는 데 집중하라.
버티면 힘이 붙는다. 힘이 붙으면 이긴다.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를 대신해 여기서 어떻게 더 버틸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것이 현명한 사람의 선택이다. 포기를 고민하는 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버티기를 궁리하는 것은 당신에게 답을 주기 때문이다. 정상에 오르면 알게 되는 것들. 정상에 도착하고 나면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가장 높은 곳에서 전체를 올바르게 조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로소 당신은 겨울에 대해 그리고 여름에 대해 알게 된다. 비로소 당신은 속도에 대해 그리고 방향에 대해 알게 된다. 비로소 당신은 포기가 아니라 멈출 줄 알게 된다. 비로소 당신은 목표를 달성했음을 알게 된다. 인생 여정은 마치 쭉 이어진 계단의 모습과 같다. 평평한 면 위에 있을 때는 위쪽을 향해 나아가지 않을 것처럼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아니다. 언제나 우리는 경사를 오르고 있다. 하나의 평평한 면에서 위쪽을 향해 발을 내딛어 다음 차례의 평평한 면을 가파르게 올라간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포기하는 이유는 경사면을 오르는 게 너무 힘들어서다. 하지만 경사를 오르고 있다는 것은 정상에 가까워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경사면을 오르느라 너무 힘이 든다는 것은 정상으로 가는 길을 잃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모든 정상은 경사면을 갖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곧 당신의 멘탈이 포기하는 것에 먹이를 주지 않아야 하는 이유다. 지금 숨이 턱턱 막히고 힘겹다는 것은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의미다. 어디가 끝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어떤 계단 한켠에 잠시 기대어 포기를 고민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다만 그 생각을 얼른 떨쳐버리고 계속 경사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불쑥 끝이 나타나고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면서 머릿속이 밝은 빛으로 가득 채워진다. 따라서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쉬어갈 것인지 가속도를 붙일 것인지 한 번에 2계단씩 오를 것인지다. 이 길이 아니었어. 이 정도면 오를 만큼 올랐지. 더 계속하는 건 건강에 좋지 않아. 무릎을 다치고 말 거야. 발걸음에 이 같은 변명과 위안, 합리화를 주렁주렁 달고 내려가지 않는 한 우리는 반드시 정상에 오른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변명이 아니라 확신을 찾아라. 정상에 선 사람들은 모두 확신에 찬 얼굴을 하고 있다. 지불능력을 갖춰라. 20대에 들어서면서 나는 본격적으로 직업 활동에 나섰다.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제대로 해내겠노라 굳은 결심을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문제에 부딪혔다. 나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 무조건 버티는 것도 무의미하게 여겨졌다. 무엇보다 아직 새파란 청춘이었다. 뭔가를 선택하고 나면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렇다. 현재에 집중하지 못했다. 늘 여기보다 어딘가에 나를 완벽하게 알아줄 세상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바빴다. 시도했던 모든 일에서 실패의 승잔을 들이켜는 건 당연했고 마침내 상상도 못했던 파산자가 되고 말았다. 수렁의 밑바닥에서 나를 건져 올린 건 내가 지금도 내 인생의 코치라고 존경을 표하는 한 남자 덕분이었다. 코치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아직 젊으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들 생각하지. 맞는 말이라네. 하지만 조심해야 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무엇이든 포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을.
새로운 것들이 한없이 좋아 보이고 유행 따라 빨리빨리 변하는 게 멋진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 하지만 정작 청춘 시절에 해야 할 것이 뭔지 아는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내 몸과 마음에 장착하는 것이라네. 그게 참된 변화와 성장의 시작이지. 인생을 마라톤이라 한다면 지금 자네는 스타트 라인에 서 있겠지. 마라톤 완주를 목표로 출발선에 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 올림픽 우승자의 달리기 전략, 첨단 소재로 만들어진 멋진 운동화, 마라톤에 관한 해박한 지식, 탄탄한 근육과 폐활량, 모두 아니라네. 그럼 무엇입니까? 코치가 고요히 나를 바라보며 답했다. 인내심이라네. 나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에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었다. 인내심은 모두가 알고 있는 평범한 단어였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인내심은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했다. 이봐, 파산한 젊은 친구. 나는 인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네. 청춘은 인내심 같은 단어를 찾아내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쓰일 때 가장 빛나는 법이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들을 찾게나. 아직 젊으니까 그것들을 찾아낼 시간이 충분하니까. 코치가 내게 선물한 깨달음 덕분에 나는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인생의 큰 교훈을 얻었다.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인내심이든 도전 정신이든 용기든 노력이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을 얻을 수 있다. 이 평범하지만 값진 진리를 생생하게 깨닫고 난 후 나는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다. 열망은 크지만 대가 지불에 인색한 사람의 삶은 빈약하다. 소득 없이 바쁘다. 기대치는 늘 실망으로 전락하고 불쑥불쑥 자신이 속았다는 낭패감이 밀려든다. 이용당하고 기만당하고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느낌이 밀려들면서 자신이 지금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있다는 생각이 점점 못 견딜 정도로 강렬해진다. 아무것도 지불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버티지 못한다. 어둠 속을 이리저리 헤맬 뿐 어둠이 가장 깊어지면 아침이 밝아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정상으로 가는 길은 가파른 경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닫지 못한다. 그저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찾아 이곳저곳 옮겨 다니다가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다. 어떤 목표를 세울 때는 그것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할 능력과 의지가 자신에게 있는지 냉철하게 검토하라. 부족하다면 채우고 아예 없다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만들어라. 그러면 당신은 버티는 데 성공한다. 나를 이끌어라. 우리가 버티는 데 실패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여기 또 하나 있다.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다. 예를 들어 명문대를 나온 수재들이 중도 탈락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아니, 도처에 널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 식견을 갖춘 스마트한 인재들이 고배를 마시는 이유는 간단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다. 그들은 열심히 노력해 뛰어난 인재가 된 만큼 기회가 자신을 찾아와야 한다고 믿는다. 돈과 행운이 자신에게 굴러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을 알아봐주는 귀인들이 곳곳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자신한다. 비단 수재나 인재들뿐 아니다. 인간은 대부분 자신의 가치를 실제보다 높이 평가한다. 이러한 자아도취 성향 또한 현실 직시를 방해한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세상은 이렇게 굴러가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만든 사업과 회사는 머지않아 문을 닫고 말 것이다. 언젠가 내가 만든 회사의 직원 17명이 사표를 쓰고 떠난 적이 있다.
회사의 핵심 인력들이 그만둔 터라 어쩔 줄 몰라 낙담하고 있던 내게 코치는 이렇게 말했다. 잘 됐네. 더 좋은 직원들로 채울 수 있는 기회이니까.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다. 더 좋은 직원이요. 그만둔 친구들이 업계 최고의 인재들이에요. 그들보다 더 일 잘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군요. 코치가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더 좋은 직원, 더 일 잘하는 직원, 최고의 성과를 내는 직원은 어딘가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자네가 만들어가는 거지. 업계 최고의 인재들이 떠났다고. 그들을 최고의 인재로 만든 게 자네가 아니라면 그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게 돼 있지. 더 좋은 직원을 찾으라는 게 아니야. 더 좋은 직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네의 리더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기회라는 걸세. 그리고 그때 코치가 내게 해준 다음에 말을 나는 무덤까지 갖고 갈 요량이다. 리더는 타인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야. 참된 리더는 자신을 이끄는 사람이지. 자아도취,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는 실력을 갖춘 인재들만이 빠지는 함정이 아니다. 소극적인 태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들이 자신을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는 유형에는 당신도 나도 예외일 수 없다. 이런 유형은 조금만 가파른 길이 나타나도 털썩 주저앉아 버린다. 더 크게 상처받고 더 깊이 좌절하고 다시 도약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나만 없어져도 모든 게 사라진 것 같은 절망에 휩싸인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버티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자신의 모든 걸 맡긴 사람이다. 타인이라는, 외부라는 시스템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지고 마는 사람이다. 괴롭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타인의 응원과 격려가 아니다. 모든 부정적 상황에서 나를 건져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을 이끄는 리더가 되지 못하면 타인, 행운, 기회, 성공은 언제든 당신을 떠날 만반의 채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평생 잊지 마라. 단정이 책방은 늘 당신 곁에서 좋은 책과 함께합니다.